청와대 비선 진료 논란에 연루됐던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죠. 박채윤 씨가 오늘 남편 김 원장과 자신의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련된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친한 사이였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는 진술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박채윤 피고인이 재판에서 진술한 것은 14차례 정도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나서 홀로 만나서 들어보니 굉장히 외로워했다. 청와대에서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그 흉탄에 쓰러진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같이 울기도 했고, 또 당시 이제 74년과 75년과 79년에 연달아서 부모님을 잃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화기관이 안 좋아져서 음식을 그 이후로 제대로 못 먹는다. 이렇게 아주 사적인 얘기까지 나눴다. 이런 얘기를 오늘 증언을 했습니다.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내용 중에 보면은 개인 침실까지 박채윤 씨를 데리고 가서 그런 얘기를 쭉 했다 그러는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였다. 물리적으로 또 심리적으로도 가까운 사이였다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정도면은 주변에 사람이 참 많을 만도 한데 그 외로움을 최순실이 타고 든 그런 정황이 지금 확인이 된 거겠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건 이미 한 30년이 훨씬 넘은 40년 가까이 된 인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가 그전에도 이제 뭐 박지만 지금 이지 회장도 그전에 이렇게 전원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박지만 또는 박근영 동생들하고 관계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틈을 파고든 것이 아니라 그 틈 자체를 만들지 못하도록 사실은 꽁꽁 어떻게 보면 묶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어제 저희 뉴스탑10에서 잠시 전해드리기도 했던 내용인데 이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에게 삼성동 자택에 돈이 있으니 이 돈으로 아이들을 키워라. 정유라의 아이들을 키워라. 이렇게 했던 내용이 드러났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재판을 받는데 피고인이 최순실 씨죠. 장시호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작년 12월 4일에 최순실 씨와 함께 장시호 씨가 특검 조사를 받는데 그때 뭔가 최순실 씨가 자신에게 귓속말을 했다. 그런데 그게 잘 들리지 않아서 고개를 가로저었더니 최순실 씨가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해서 검사를 잠깐 자리 피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한 거죠. 잘 들어라. 삼성동 2층 방에 돈이 있다. 그리고 열쇠는 방 과장에게 있으니까 그걸 가져가서 유주를 그 돈으로 키워라. 그리고 삼성동 경비가 장시호 씨를 모를 것 같으니까 이모 신부를 왔다고 하면 문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순실 씨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특검에서 이제 검사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느냐. 거짓말을 폭로하니까 당황스럽다라고 했지만 장시호 씨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최순실 씨를 향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그만 가리라라고 하면서 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정영 차장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장시호 씨가 이 돈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 본인의 느낌도 생각도 밝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장시호 씨는 이 돈이 아마 이모,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평소 헌금을 많이 썼다. 예전에도 보면 이제 최순실 씨 집에서 현금이 휴지 두루마리 안에 5만 원짜리가 이렇게 들어있었던 이런 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삼성동이 정확히 어딘지는 그때 당시 들었을 땐 모르겠지만 자기가 대학생 때 가본 지금 이제 이사를 가셨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삼성동 사저를 수리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다 이모가 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어저께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최순실 이 국정농단 사태에서 최순실 씨 자택에서도 금고가 나왔고요. 보통 때도 금고 사랑이 대단했던 걸로 아는데 이 삼성동 자택은 사실 박 전 대통령이 머무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삼성동 자택의 금고 위치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삼성동 자택의 금고도 최순실 씨가 관리를 했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때 당시 이제 최순실 씨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그 여성의 어떤 동아일보에서 기자들에게 이제 진술을 한 건데요. 사실 이제 빨간색은 안방에, 검은색은 정유라 방에 보관을 했었다고 이제 그때 최순실 씨 집에 있는 금고 얘기를 하면서 특검이 하나만 가져가고 나머지 하나는 가져가지 않아서 그랬었죠. 그래서 이거를 가져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 저 가사 도우미는 아마 그 이후에
특검에 가서도 똑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특검 당시에 이 삼성동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으면 이 금고를 그때 이미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근데 왜 안 한 건가요? 네, 특검이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압수수색을 했으면 당연히 실제로 그런 금고가 있었는지, 또 그런 금고 안에 돈이 있었는지, 네. 그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네. 하지만 당시에 그 삼성동 그 사저에 대한 그런 압수수색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리고 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더해서 그 부분이 수사 대상인지도 분명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삼성동 집이 당시 소유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거든요. 당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법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재판에서 장시호 씨가 이런 진술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일가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부르는지도 호칭도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면서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네. 우리 식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네. 이제 큰집 엄마라고 했고,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그런 그 분들을 큰댁 식구들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굉장히 가까운 호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또 이제 그 최순실 씨 측의 어떤 그 관계의 가까움을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최순실 씨는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장시호 씨의 증언과 또 최순실 씨의 이야기가 계속해가지고 상반되고 있습니다. 네. 재판부에서 누구 말이 옳은지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재판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인데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좀 더 지켜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제 재판에서 장시호 씨의 증언 가운데 최근에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고 지금 다른 곳으로 내곡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된 진술도 나왔다면서요. 그렇죠. 장시호 씨는 최순실 씨가 지난해 네. 여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나면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네. 지금 있는 삼성동 집이 아무래도 이제 경호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찾을 때 이번에 이사 가기로 한 그 내곡동 집을 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또 한남동에 있는 아주 고급 주택가죠. 유엔빌리지. 네. 거기도 물색을 한 것으로 자기는 알고 있다. 아하. 그렇게 했더니 이제 최순실 씨가 전혀 거짓말이다. 내곡동 집은 내가 살려고 한번 해본 거고 유엔빌리지는 전혀 말도 아니다. 유엔빌리지를 내가 살려고 했던 거고 내곡동 네. 집은 전혀 문제가 전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네. 한남동의 유엔빌리지라는 그 동네 말고 내곡동으로 옮긴 이유도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유엔빌리지 자체가 이제 사실 집들은 아주 큰 네. 대형 평수들이 빌라 형식으로 돼 있는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네. 산에 이렇게 산중턱에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경호를 하기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네. 경호동이 바로 그 저택 안에 있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되면 워낙 또 고가의 집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경호실에서 국가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곡동 이사간 집은 보면 그 뒤쪽에 있는 앞쪽과 뒤쪽에 사실상 대단히 허름한 주택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거기 둘 중에 하나를 지금 매입하려고 경호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